자, 그럼 오늘 또 캐리 트레이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자, 계속 저희는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는 심정으로 네. 롤오버에 대한 개념을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롤오버부터 역시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롤오버 아무 뒤에 모시박일 정도인데. 아니 본인은 그런데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게 근데 이제 그만큼 실은 핵심이니까. 중요하고 뭐 기본이 되는 거라고 네. 하는 거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저의 지금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의문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예. 네. 이거 본인 기준인 거고. 네, 한번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캐리 트레이드 핵심은 이 롤오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롤오버라는 뜻은 만기를 연장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제 선물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은 내가 체결한 그 월물에 롤오버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롤오버를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만기를 연장하는 개념이 롤오버다. 자, 롤오버를 받을 때의 그 이자가 아니라 이제 사실 마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통화, 즉 포렉스, 통화상 거래, 이 FX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매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만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그때그때 정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이기 때문에. 자, 하루가 넘어갈 때 그래서 롤오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롤오버를 할 때마다 금리 차에 대한 계산을 해서 누군가는 이자를 내고 누군가는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한다? 롤오버를 받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롤오버 이자에 대한 정체는 해당 계약을 거래 체결 당일 청산하지 않고 날짜를 넘기게 되면은 금리 차이만큼 지급되는 이자입니다. 자, 어느 통화나 다 금리는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은 금리가 현재 2.25% 차이가 납니다. 자, 미국과 우리나라도 한국도 금리 차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금리 차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롤오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롤오버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를 뒀을 때 이 기준 통화에 대한 가격 변동에 의한 혹은 금리 차에 의한 롤오버를 청산하지 않아주면 누군가를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은 국가에 대한 통화를 빌려갖고 금리가 높은 국가에 대한 예금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자를 받겠죠. 그렇죠.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반대로 해요? 그럼 손해 볼 텐데.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이렇게 딱딱해. 아니,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럴 경우를 이렇게 딱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정산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넘기게 된다면은 받아야 될 사람이 이자를 내야 될 사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은행에 한국에 대한 은행의 주 소입원이 뭘까요?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게 예대 당연히- 마진이잖아. 그렇죠. 예대 네. 마진. 그러면 대출금 이자를 누가 안 냈어. 그러니까 계속 다 안 내.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이자를 못 받게 되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야 될 사람이 돈을 내게 되고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을 받는다. 그거를 매일매일 발생을 한다. 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항상 이제 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자, 그런 개념의 롤오버를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매일 받는다. 여기 나와 있죠. 매일 365일 중에 360일을 받게 되는 거고, 자, FDM이라는 기관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FDM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인정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FDM을 우리나라 선물사들이 갖다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서 지급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좀 열렸으면 하는 좀 욕심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뭐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성 때문에 열어주지는 않고 있고요. 자, 롤오버 이자는 얼마나 지급이 되나? 현재 지금 저희가 가장 그 롤오버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통화상은 유로 대 달러입니다. 자, 유로 대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에 대한 기준은 작년 기준으로 말까지는 한 8.7불 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FDM들이 좀 교체가 되면서 FDM마다 지급하는 그 금리 이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낮아졌어요. 지금은 뭐 6에서 7.5달러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한 계약을 체결하면은 6에서 7.5불이 곱하기 360일이 1년 동안 들어온다. 그럼 3개월 한다. 그러면 30일, 90일, 6개월 한다. 그럼 180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오버 이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사실 캐리 트레이드는 지금 말씀드린 전부가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하셔야 될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변동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사실 전문가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걸고 가기 때문에 롤오버가 얼마가 나오느냐, 어떤 통화에 대해서 롤오버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얼마만큼 지급이 되냐, 이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그 굉장히 고위험적인 투자의 방법들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덜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실은 뭐 고민을 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고민은 사실 전문가가 해주면 가장 좋긴 하겠죠. 네. 비용이 들어서 문제지.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외환시장의 참가자인데 아까 그 윤기림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죠. 내는 사람들은 뭐냐. 네. 그거에 그렇죠. 대한 비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이 캐리 트레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국가 간의 기준금리를 차이를 이용한 이자 수익이다. 그러면은 국가별에 대한 금리 차이가 이 급변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2%가 차이 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4%로 차이가 나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마이너스 1% 차이가 나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폭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수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60일. 내가 거치하는 기간만큼의 그냥 계약을 체결해놓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6에서 7.5불이 매일매일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환시장에 대한 참가자, 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도 있고 시세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이게 왜 대부분이냐면은 제가 이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구나 라고 느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자, 거래 차익을 하게 되면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11%를 낸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은 모르셨다면은 지금 기회에 이 통화상이나 아니면은 이 해외 선물을 했을 때의 그 양도세가 바로 11%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걸. 근데 왜 캐리 트레이드가 시장의 참여자가 거의 없다라고 제가 느꼈냐면은 자, 롤오버를 마진을 받는 수익원이라는 것들은 매매를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롤오버를 1년치 쌓았다. 꽤 되는 금액이 쌓였겠죠. 이거에 대한 과세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한 3군데 질의를 했는데 담당자가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뭐 언제까지로 딱 하기가 좀 애매할 것 그게 같아요. 아니라 이 항목을 캐리 트레이드한 롤오버 이자 항목을 이게 양도차익세가 맞느냐 아니냐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시장 참여자가 캐리 트레이드는 굉장히 드물구나. 그래서 결론을 얻어낸 거는 어쨌든 이 11%를 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났지만은 이 거래에 대한 이 시장 참가자는 시세 차익에 대한 거래가 거의 대부분이다. 99%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율 변동에 따른 양방향의 수익 거래다. 즉 포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통화 선물로 표현할게요. 이 선물은 뭐 통화 선물뿐만 아니라 뭐 원자재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두 개 다 뭐예요?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여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다. 즉 매수를 포지션을 두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되는 거고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된다. 즉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가격이 내려간다. 그럼 당연히 손실을 보겠죠.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다. 내려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통화 선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환율 변동을 예측하며 통화를 매수 매도 또는 매도 매수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장 참여자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지만이 롤오버 이자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당연히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 롤오버를 지급을 해야 되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맞느냐,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맞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수 쪽에 걸고 타이밍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 이자를 낸다라는 거죠. 내고도 롤오버 이자를 내고 나서도 지급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고라도 계약에 시장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환 리스크를 이제 해지한다. 주로 이제 기업이나 국가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 투자한 국가의 환율 변동이나 아니면은 우리 통화 정책을 위해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매수에 그냥 걸어놓고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간이나.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다 외환시장의 참가자라고 표현을 하면은 캐리 트레이드는 받는 쪽에만 롤오버 이자를 받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이 두 군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롤오버 뭐 내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나는 환해지를 방어하거나 환율에 대한 변동을 방어하거나 그 가격 변동에 따른 그 갭만큼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네. 누군가가 왜 롤오버 이자를 내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환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환해지를 안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던 게 이슈가 좀 됐기도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 거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FX 거래라고 하면 네. 차익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래니까 그 쉽게 얘기해 갖고 환 리스크 해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간단한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를 해외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그럼 많이 보면은 하죠. 펀드명 끝에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펀드는 펀드명에 이 상품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를 다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주식형인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또 그 군락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자투자 펀드인지 아니면 모투자 펀드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에 해외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H로 돼 있느냐 UH로 돼 있느냐 이런 형식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해지냐 환내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 펀드 자체가 환율에 대한 변동을 해지를 한다 그러면 H로 표현이 돼 있고 언해지에서 UH로 돼 있습니다. 이게 UH로 돼 있는 펀드들이 바로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 주식형 펀드인데 주식의 변동폭을 수익을 얻고 환율의 변동까지 H한다. 해지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해타산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펀드들조차도 돈을 낸다. 혹은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외환시장 참가자에서 누군가는 롤오버 이자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받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나겠죠.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나. 간단해요. 제일 중요하죠. 투자에서. 간단해. 네. 우리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간단하게 계산하는 게 그냥 12,500불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12,550불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한 계약, 즉 한 세트를 체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로 대 달러에 대한 롤오버 이자를 받기 위한 매도를 체결할 때 바로 이 10,000불 정도가 필요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매도로 걸었기 때문에 FX 유로 선물 이 종목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걸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비용이 2,500불에서 2,550불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게 유로가 아니라 뉴질랜드 달러 대 달러다. 그럼 가격의 변동이 좀 있겠죠.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한 세트를 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루에 지급되는 이자액은 총 7.5불 정도. 요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에서 한 7.5 정도가 된다. 그럼 맥수를 한번 보자. 7.5불 했을 때 360일이 지급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주말에도 지급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말에도 지급이 됩니다. 다만 주말에 그때 주는 게 아니라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3일치, 수요일날 3일치를 한꺼번에 이게 모아서 지급을 하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 2,700불 정도가 수익원으로 잡히게 되고 자, 이게 하나 기준으로 1,220원 정도를 하게 되면은 한 302만 원 정도다. 여기에서 이제 세금 빠지고 운영 수수료 빠지고 뭐 계약 체결 수수료 빠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빠지면은 통상적으로 한 150에서 18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00만 원 기준으로 1년에 302만 원 수익이 예측되고 비용이 제한한다면은 한 150에서 180만 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은 아, 내가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벌 수 있겠구나. 이건 명확해요. 왜냐하면 FDM이라는 기관에서 지급되는 그 금액들은 보증이 돼 있어요. 안 줄 수도 없고요.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트에 대한 계약만 해놓으면 롤오버 이자는 들어오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가격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서 같은 기준 통화에 대한 매수 계약을 체결해서 얘는 0%에 수렴하게끔 기술적인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혹은 상처받으셨던 분들이 이 캐리 트레이드를 보시면은 아, 이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한 투자금 대비해서 한 10%
좀 넘는 조금 수준 더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금리 차가 좁아지면 네. 롤오버 이자도 좁아지는 거 아니냐? 줄어들겠죠. 낮아지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줄어들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뭐 좀 더 금리 차이가 큰 통화로 갈아타야 된다고 뭐 저번에 빙고. 계속 말씀하셨죠. 빙고. 네. 예.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달러 대 달러다. 사실 유로 대 달러를 계약을 체결해서 롤오버 이자를 받기 전에는 이 통화상으로 롤오버 이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받다가 얘가 좀 빠졌어요. 롤오버 이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바로 그냥 유로 대 달러로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기준 통화도 역시 매수냐 매도냐. 근데 이제 어떤 통화는 매수일 때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롤오버 이자를. 매도일 때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얼마만큼의 롤오버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롤오버 이자를 어떤 포지션에, 즉 매수냐 매도냐의 포지션에 따라서 얘도 역시 바뀌면 되겠죠. 그냥 반대로만 걸어주면 해지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롤오버 이자는 어떻게 들어오나? 요거는 제가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계속 깜빡깜빡이죠. 이게 이제 시세가 변한다는 뜻이고요. 요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 보시면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셀과 바이로 돼 있어요. 셀과 바이. 즉 셀보다 매도, 바이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통화? 예를 들어서 유로 대 영국 파운드를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매도일 때 3.75불, 매수일 때 9.03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받는 포지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파운드 대 엔화다. 파운드 대 엔화는 오히려 바이일 때 1.71불을 받게 되고요. 4.71불을 매도일 때 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화상에 대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세일일 때 롤오버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바이일 때 롤오버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는 건 뭐다? 유로 대 달러니까 유로 대 달러를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자, 유로 대 달러 여기 있습니다. 자,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는 지금 뭐 10.53불, 22.08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변합니다. 자, 이래서 역시 매도일 때 이자를 받게 되고 매수일 때는 이자를 내야 된다. 요게 이제 흔한 얘기로 이제 전문용어는 아니죠. 이제 비속어로 퉁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위험에 대한 재고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유로 대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게 아마 세뇌될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도 포지션에 있어야지 저희가 수익을 즉 롤오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자, 그러면은 자, 매도일 때는 떨어져야지 수익이 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트에 걸렸다. 이런 차트에 걸렸다. 그러면은 대박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매도이니까 난 롤오버 이자도 받았는데 수익까지 속된 이로 막 엄청 챙겼어.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취할 거면 그냥 매도에 걸어놓고 리스크 해지를 하지 않겠죠. 12,500불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증거금. 그렇죠. 증거금이 아니고 리스크 해지를 위한 방어를 위해서 필요 비용이다. 예, 다른 반대 포지션을 체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매도를 해놨지만은 FX 유로 선물을 체결했다. 얘를 이제 매수를 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엄청 손실을 받겠죠. 네. 반대로. 박살났겠죠. 그러면 얘가 수익 난 것만큼 얘가 박살이 났습니다. 예, 박살이 났다는 표현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0%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르면 얘가 깨지고 얘가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사실 어떤 포인트든 간에 이런 박스권을 그리든 크게 봐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든 상승 포지션이든 조정이든 이게 가장 큰 박스권이긴 하겠네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0% 항상 수렴하게끔 계속 롤오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0%에 수렴하는, 즉 아주 0은 아니겠지만 0%에 준하는 리스크를 이미 가격 변동을 해지를 해놓고 우리는 뭐만 받는다?
이 매도 이자만. 포지션에서 발생되는 7.5불 1년 단위로 360일 정도의 롤오버 마진만을 챙긴다. 그럼 재미없겠네. 재미없죠, 당연히. 손맛을 보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예금금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금금리 기준보다 훨씬 더 준수한 혹은 또 주식형 펀드의 거치 수익률을 보면은 반짝 같아 한 20% 30%는 날 수는 있겠지만은 3년 단위, 5년 단위 끊었을 때 평균적인 수익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사실 이만큼의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지만 안전적으로 내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롤오버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롤오버 마진을 들어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루치 이자를 딱 떼봤어요. 하루치 이자. 지금 이제 실제 계좌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실제 계좌에서. 요 계약은 지금 롤오버가 유로 대 달러로 5계약이 포지션이 돼 있고 반대로 이 해지력에서 매수 포지션의 FX 유로 선분이 지금 똑같이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잔고에서 5만 33불 돼 있고요. 요 5만 불에 33불 뭐냐면은 롤오버 이자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누적 손익에 돼 있어서 33.50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33불이 이자로 하루치가 들어왔다. 그래서 5만 불을 체결을 해놨고 이 5만 불에 대한 계약 5계약으로 표현드렸습니다. 한 계약을 체결할 때 10,000불이 필요하고요. 5만 불에 대한 33.5불이 하루에 들어왔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지금 HTS를 틀었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옵니다. 딱딱딱딱 찍히니까 즉 내가 내 이름으로 계좌를 틀어놓으면은 이게 내 금액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2일 되면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3일 치면. 매일매일 잔고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들어오는 건 표현이 안 되고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도 표현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얼마치가 지금 기간 동안 총 얼마 들어왔는지도 소팅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HTS는 형태는 조금씩 틀리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선물사들이 거의 비슷한 구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롤오버가 들어오느냐, 그게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까지 오픈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어갖고 한번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치에 대한 부분들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 이게 5만 불이 아니라 한 50만 불을 했다. 그럼 꼭 이게 335불이 들어오겠죠? 하루에. 예를 들어서 같은 기준이면은 그럼 이게 곱하기 열흘이면은 3,350불이고 100일이면은 32,500불이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32,500불인데 이러면은 계약을 어떻게 해요? 세 계약은 더 체결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 세 계약을 플러스하면은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수익익률에 대한 곡선이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것들을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PL과 버금가는 수익률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내용들을 캐리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해봤는데, 즉 이제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NPL하고 거의 대결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방송에 대한 머니쇼 시크릿 투자백서가 방송을 추구하는 게 투자로 인한 상처받으셨던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좀 회복을 하셔라. 마음의 좀 힐링을 좀 받으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투자 기법에도 수익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캐리트레이드 자체가 무위험을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개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손길을 얻으신다면은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캐리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NPL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